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총론, 그러니까 부가세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부가세 이론하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 말대로 이제 법률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처음 배워야 될 내용은 부가가치세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의 특징적인 거. 그 다음으로 이제 부가세법을 배우는데 이제 법률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마 공부를 하시면 좀 더 공부하시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제 세법 관련해서는 그때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부가가치세의 전체적인 이론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에서 부가가치 전체적인 그 개념하고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개념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건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창출되는 가치를 결국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걸 그걸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가 갖고 있는 특징도 한번 밑에서 살펴볼게요. 우선 부가가치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자세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론 문제로 가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선 보면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암기를 하세요. 당연히 소비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을 또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이제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직접세라는 것이죠. 직접세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 그 아마 친척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마 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신다면 보통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시거나 혹시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신고를 할 때 그 소득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나요? 근로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자의 소득은 그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에 귀속되죠. 자, 그 세금을 누가 내죠?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신고 납부하잖아요. 이제 그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간단히 한 필기를 해볼게요. 직접세는 그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합니다.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담 능력을 지는 자, 그러니까 부담을 지는 자를 담세자라고 해요. 담세자. 세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같아요. 그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접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세의 특징은 간접세라는 건 꼭 명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 밑을 보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일반 소비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거에 또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개별 소비세라는 거예요. 사실 이 개별 소비세는 사실 부가세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 때문에 생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거가세 원천이 되는 세금이고 부가세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끼리 보통 그 어떤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는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세금 계산서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떤 종합소득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 자료로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부가세라는 것은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어떤 그 재화나 용역, 어떤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부가가치세는 그런 어떤 큰 특징 그리고 어떤 음지에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과세 매출을 양지로 끄집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근데 부가가치세가 아주 커다란 단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누진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0% 그리고 이제 일정 소득도 이상이면 또 20%, 또 일정 소득 이상이 됐을 때 또 22%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 누진과세 체계를 취하고 있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단계에 거쳐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오로지 공급하는 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제 단일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자, 결국 이제 담세력이 더 있는 자와 그리고 소득이 적은 자, 그러니까 담세력이 없는 자 간에 그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어디 그룹의 회장님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하나 사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7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사 먹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똑같은 7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사 먹어도 그 모 기업의 회장님이 사 먹는 그러니까 사 먹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세금 부담이 같다는 거는 그건 나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조세론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소득이 더 많은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가 결국 단일세율, 그러니까 10% 단일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담세력이 더 있는 자한테 누진세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두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면세 제도를 두고 있어요. 면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내에 어떤 특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면세, 그러니까 세금을 면하겠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면세 제도고 그 외에 이제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별개의 세법을 하나, 세목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개별소비세라는 제도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사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로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을 한 번 더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누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소득 더 많이 부과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하고 그리고 개별소비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재화나 요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소비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세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금이지만 이 개별소비세는 어떤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라고 하죠. 특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자,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이렇게 대칭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다단계 거래세가 아닌 다단계 거래세죠. 죄송합니다. 다단계 거래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개별 소비세의 특징이긴 한데 개별 소비세는 반출 1회 과세라 그래서 보통 재화나 용역이 한번 반출할 때
외부로 출고될 때 1회에 한해서 한 번 부과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단단계 거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계 거래사는 개별 소비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에서 일반 소비세이면서 다단계 거래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한 물건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소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지만 그게 만약에 해외로 수출된다면 그 수출된 국가, 그 국가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테니 그 소비하는 국가에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해서 소비주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단계 이제 세액공제법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자, 부가가치의 특징이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계산 방식을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 이걸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징수가 되고 그 징수된 세금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기속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볼 텐데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국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앙정부라고 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각각의 자체적인 세율을 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은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 개념이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이제 국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게 이제 지방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세는 취득세하고 그리고 이제 재산세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나 그리고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들은 이제 국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징수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과세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하얀 여기 하얀 도화지, 그러니까 공백 위에다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부가가치세가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이제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리고 이제 그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세라고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이제 중앙정부, 특히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국세청이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이제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이제 세금이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국세청이라고 제가 이제 간단히 하나 썼는데, 글자 굵기가 너무 굵네요. 제가 좀 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 국세청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자, 이제 ABC라고 이제 내가 여기 표시하는 건 이제 사업자예요, 사업자. 보통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이제 사업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소비자라고 본다면 일반적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데, 자, 그런 서비스나 재화를, 그러니까 물건을 제공하는 자가 이제 ABC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소비하는 자가 이제 소비자죠.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한번 보세요. 자, ABC는 이제 사업자예요.
예를 들어 이제 A는 원도매업자나 생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B는 이제 중간 도매 업자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는 이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이제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이제 소매업자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징수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B한테 자 200억 원의 물건을 공급한다고 하죠. 자, A 사업자가 B 사업자한테 200억 원의 물건을 공급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가 C 사업자한테 이제 500원에 파는 거고요. 500원. 자, 그리고 C 사업자는 소비자한테 이제 1,000원에 물건을 파는 거예요. 1,000원에.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 공급하는 가격, 이제 매출 A 입장에서는 A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이 되겠죠. 이 공급가액, 매출액에 대해서 그 공급받는 자한테 이제 사업자가,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한테 10%, 사업자든 아니면 그 소비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한테 자기의 공급가액에, 자기가 공급하는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A는 B한테 200원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 금액의 10%인 20원을 B 사업자, 지금 같은 경우는 B가 사업자니까 B 사업자한테 징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A 사업자가 혹시나 부가세를 부담한 게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200원에 팔기 전에 자기가 사온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대한 10%를 A 사업자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B 할 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우선은 A가 B한테 200원의 물건을 팔면 A 사업자가 B한테 200원의 가격에 대해서 20원을 부가세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0원 징수한 건 어떻게 하느냐? A 사업자가 이 국세청에 납부를 합니다. 일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죠. 그럼 국세청에 20원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B가 C한테 한번 물건을 판다고 할게요. 자, B 사업자가 C한테 팔 때도 똑같아요. 자기가 공급한 가격의 10%, 50원이 되겠죠. 자, 50원을 신고 납부하느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B가 A한테 지금 200원에 사오면서 20원이라는 부가세를 부담했죠. 그리고 B가 C한테 팔 때 500원에 대한 10%인 50원을 부가세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B 사업자는 자기가 징수한 부가세에서 자기가 징수당한 부가세를 뺀 그 차액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 이론 설명할 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밑에 간단한 산식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납부세액을 한번 보면, 아까 지금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납부세액 계산하는 식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잘 안 써져서 좀 죄송하네요. 자, 납부세액. 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 매출세액에서 자, 매입세액을 빼게 돼 있어요. 매입세액. 자, 여러분들 아직 이건 정확하게 전반적인 걸 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선 아까 지금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다. 요 얘기는 드렸으니까. 자, 한번 보시면, 자, 그럼 여기서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B가 C 사업자한테 500원의 물건을 팔 때 징수한 50원, 이게 이제 매출세액이에요. 결국 매출 500원 곱하기 10% 하면은 매출세액 50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뭐냐? B 사업자 입장에서 200원에 매입을 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그게 20원이죠. 그럼 빼보면 아시겠지만 50원에서 20원을 빼니까 30원이 나옵니다. 요 30원이 결국 B 사업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국세청에 30원을 내게 돼 있죠. 국세청에. 결과적으로 보시면 C 사업자가 5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결국 국세청에 20원, 30원에서 총 50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 B가 부담했던 20원은 B 사업자가 자기가 이제 부가세 지금 납부할 때 자기가 부담했던 거는 공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C가 지금 B 단계까지 왔을 때, 지금 B 사업자까지 왔을 때는 C가 지금 전체 500원에 대한 50원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C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한번 물건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C도 소비자한테 1,000원에 대한 10%인 100원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C 사업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은 자기가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50원을 차감한 100원에서 50원을 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C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100원에서 50원을 차감한 50원만 국세청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국세청에는 얼마가 들어와 있나요? 이제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한번 20원 들어왔죠. A가 징수 납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자기가 징수당했던 20원을 뺀 30원, 전체 50원을 징수해가지고 20원을 빼고 나머지 30원을 또 국세청에 납부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B 단계까지 왔을 때는 국세청이 50원이 들어왔고, 이제 C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1,000원에 팔 때 100원을 징수하는데, 결국 이 경우에도 C는 자기가 부담했던 부가세를 뺀 나머지만 국세청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A, B, C 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가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인 C가 다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결국 이 100원이라는 돈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번 이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이 부가세 부담을 지죠. 그래서 소비자는 담세자가 되고, 근데 납부하는 자는 누구예요? A, B, C 아닙니까? 각 사업자들이 20원, 30원, 50원 냈잖아요. 그래서 납세자가 되겠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A 사업자부터 C 사업자까지 가면서 각 단계별로 부가세를 징수납부하죠.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다단계 거래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자, 이 부가가치세가 징수하는 그 기관은 어디예요? 주체는 국세청,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인 국세청에서 징수납부하기 때문에 국세라는 거, 자,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가세를 징수하는 국가가 중앙정부이면서 대한민국 정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가 바로 부가가치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가가치세 소비하는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걸 징수하는 기관도 대한민국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소비하는 국가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한다. 그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것까지 전체적인 부가가치 특징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아닌 이제 세법, 부가가치 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